마침내 나사는 소행성 탐사 임무를 통해 수집한 가장 큰 소행성 샘플이 담긴 우주 캡슐을 열었습니다. 이 샘플은 초기 태양계의 타임캡슐과 같은 것으로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것이죠. 몇 개월 동안 씨름한 끝에 시료 용기의 뚜껑이 열리자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검은 먼지와 파편층이 있는 것을 보고 숨막히게 감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들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일어나 화면을 가리키며 매우 흥분하였죠. 실험용으로 사용할 만한 샘플 재료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테스트하기가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샘플은 밀봉된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소행성 베누는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입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 베누의 암석 샘플 중 샘플 시료의 약 70%는 미래에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훗날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보존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과학팀에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배된 시료에서 분석 결과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였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팀은 베누의 샘플에서 탄소와 물을 비롯해 생명체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산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행성 베누가 고대 해양 세계의 한 조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암석 샘플에 담긴 비밀들을 탐구하고 직경 500m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에서 외계 샘플을 수집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소행성을 탐사하여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탐사 임무입니다. 주노 탐사선과 뉴허라이즌스를 잇는 뉴프런티어 계획의 세 번째 탐사선이죠. 베누는 매우 오래된 소행성이므로 이 임무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 소행성은 태양계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태양계의 형성은 물론 생명의 기원에 관한 정보가 담긴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소행성의 사진을 찍었고 혜성의 꼬리에서 샘플을 수집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 탐사선은 소행성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직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소행성을 여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베누까지의 여행은 2년 4개월간의 항해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시리스 렉스는 약 22억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사의 목표는 베누 표면에서 60g의 표토와 먼지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누의 궤도에 진입하여 천천히 하강한 다음 소행성 표면에 닿는 순간 로봇팔에서 질소가스를 방출해 샘플러에 포착하고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임무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베누는 직경이 약 490m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작은 소행성으로 이 같은 작은 소행성은 중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의 레이더 영상을 사용하여 베누의 대략적인 모양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고 매핑했지만 소행성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베누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 베누의 모습은 큰 바위로 덮여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직경이 58m나 되었죠. 오시리스의 엔지니어들은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누를 돌며 표면을 매핑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최적의 위치를 선택해야만 했죠. 나사의 신중한 심의 끝에 샘플 수집을 위한 잠재적인 4개의 장소 중 결국 오시리스의 착륙 장소를 나이팅게일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장소는 상대적으로 바위가 없어 보이는 분화구의 위치에 있어 많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착륙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소행성 표면 아래에 노출된 물질들을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죠.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천천히 느린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리스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시도하였죠. 천천히 앞뒤로 돌진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착륙하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곧 베누의 표면에 닿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계속해서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소행성과 혜성의 표면을 생각할 때 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소행성에서도 설 수 있을 만큼 소행성의 표면 또한 단단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베누와 같은 작은 소행성의 경우 중력이 낮아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표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었죠. 이것은 베누가 너무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탐사선이 그 안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리스의 팔은 베누 표면 속으로 거의 0.5m 아래로 가라앉았고 추진기가 그 추락을 저지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는 비록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를 예측하고 미리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샘플은 캡슐화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암석으로 인해 막힌 플랩으로 인해 재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예정된 샘플 측정을 건너뛰고 반환을 위해 밀봉하기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탐사선의 계획은 60g의 소행성 재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누와의 구초라는 짧은 접촉만으로도 오시리스 탐사선은 300g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가 예상했던 것의 5배였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양이 너무 많아 오히려 샘플러의 헤드를 닿는 플랩에 암석이 끼어 소량의 재료가 손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 탐사선은 샘플러 헤드를 내장된 밀봉 용기로 옮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의 맹렬한 질소가스 폭발로 인해 소행성 베누의 새로운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베누의 약한 중력에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소행성의 암석들은 모든 방향으로 발사되면서 6톤의 토성 먼지가 우주로 튀어나왔습니다. 한동안 오시리스 탐사선은 소행성 위로 날아가서 소행성을 촬영하며 결과를 확인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베누의 표면은 달라졌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오시리스 탐사선은 베누를 마지막으로 비행을 한 후 지구로 돌아가는 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2023년 9월 24일 탐사선은 지구 근처에 도달하여 소행성 샘플이 담긴 캡슐을 지구로 방출했습니다. 이 캡슐은 12km/s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낙하산을 펼치며 하강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캡슐은 유타주 훈련장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사 직원들이 회수하였죠. 며칠 후 휴스턴에 있는 나사 우주센터의 과학자들은 오시리스 렉스에서 나온 반환된 샘플 용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놀랍고 흥분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소행성 베누의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 용기에 붙어있는 검은 가루와 모래 크기의 입자층이었습니다. 이 먼지들은 캡슐 내부를 코팅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를 포함한 외부까지 확장되어 있었죠. 이 먼지들은 뚜껑과 본체 사이의 작은 구멍을 통해 샘플 용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오시리스 렉스가 베누에 착륙했을 때 소행성 표면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으며 특정 물질이 우주로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죠. 오시리스는 7년간 62억 킬로미터의 우주를 왕복하였습니다. 탐사선이 지구로 가져온 소행성 베누의 암석과 흙먼지 샘플들은 총 121.6g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죠. 이는 애초 목표인 60g의 2배이자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에서 가져온 소행성 시료 중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전체 시료의 약 70%는 훗날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보존하고 나머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과학팀에 분배할 계획이며 이미 분배된 시료에선 분석 결과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대 과학자들은 나사로부터 베누 암석 표본 200mg을 받아 지난 몇 달간 X선 회절 분석법을 이용해 성분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사문암을 비롯한 점토 광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이런 광물은 지구에서 멘틀에 있는 암석이 해저로 밀려 올라가 물에 노출될 때 형성되는 암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연구진은 또한 베누 표본의 검은 암석 중 일부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인산염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번에 발견한 인산염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에서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소행성 베누는 태양계 초기에 엔셀라두스의 절반 크기인 천체의 일부였으며 행성이 완성되기 전 미행성체였던 천체가 충돌로 부서지면서 우주에 흩어진 수천 개의 조각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베누의 암석 표본에서 생명의 기원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 주목하고 있죠. 이 구조체는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아주 작은 방울 모양의 구체인 나노글로불입니다. 라우레타 교수는 이 구조체가 원시 세포와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물질이 세포와 같은 구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번 연구가 단순히 베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아닌 45억 년 전 초기 태양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행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탐사 임무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죠. 이 탐사선은 당시 지구로 샘플을 발사하고 착륙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행성인 아포시스를 탐사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포피스 탐사 임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오시리스 렉스의 명칭도 오시리스 에이펙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에 도달하여 약 6개월 동안 소행성 주변에서 탐사할 예정이죠. 그리고 베누에서 그랬던 것처럼 탐사선은 소행성 표면에서 약 5m 이내로 낙하한 후 추진기로 폭발시켜 소행성의 내부 물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소행성 베누를 탐사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과 탐사선이 가져온 샘플들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소행성 베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